전희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영어 일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만큼 영어 일기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요새는 쓰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근데 쓰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일기 쓰기인데요. 그 이유는 영어 일기 쓰기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적인 활동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활을 기록하는 거죠. 되짚어 보고 또 느낌을 표현하고 이런 일기 활동을 영어 일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양의 어휘를 가지고도 그리고 단순한 문형의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쓰기 교육의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우리 아이 영어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쓰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쓰기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부모님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셔서 이제 문법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이 책의 스텝 하나를 잘 따라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자신이 몰랐던 어떤 부분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영어 일기를 지도하게끔 단계별로 그리고 또 반복적인 패턴을 활용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도 아주 그대로만 잘 따라 하시면은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각 장마다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문법적 지식을 한번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지식을 활용해서 거기에 어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구나를 보여준 문법적 한번 지식을 되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스텝 2에서는 그냥 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아이하고도 말로 해보는 회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쓰는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활동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에서 가지고 한번 했던 그런 활동들을 이제 3단계에서는 이렇게 일기에 접목을 하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샘플 일기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팁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앞으로 다음 4단계에서는 아이들가 직접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남의 글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읽기가 제공되어 있고요. 이제 4단계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써보는 단계예요.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어요. 자기가 일기를 쓰기 전에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은 썼는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봤는지, 또 이런 표현들은 한번 써봤는지를 자기가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쉽고 또 이제까지 배운 것을 단순히 머리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일기 학습을 시작하고 싶지만 막상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은 쉽고 더 재미있게 영어 일기 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뭔가 써야 한다, 일기를 써라 하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글로도 일기를 쓰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연필 잡고 종이에 글을 쓰는 그런 직접적인 쓰는 형태로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오늘 할 일을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가 한번 그림이나 간단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글이 어렵다면 단어로도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는 아침을 먹었으니까
먹다라는 동사 eat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다, 그럼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도표로 활용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쉽고요. 또는 사진을 오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적인 사진보다는 잡지에서 오려서 자기가 오늘 했던 활동하고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붙여봄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을 어머니께서 옆으로 간단하게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거기 익숙해지면 또 아이들은 사실은 빠른 속도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일기를 쓴다 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어 일기 쓰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요새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연령마다 다 다르고요. 또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몇 살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한 지 한 1년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단순 문장 한두 문장쯤은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때부터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늦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 나이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영어 일기를 쓰자라고 한다면 영어 우리말로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있는 반면에 영어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닌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훨씬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점이 있죠. 네, 영어 일기 학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예.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요, 그 영어 일기를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어머님들께서 조금은 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어머님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은 너무 매일매일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쓰면 좀 많이 나아지겠지라고 하시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좋은 활동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한다면 한 달에 한 2번, 3번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그 횟수를 늘려가는 게 좋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일기라고 하는 게 자신의 일을 기록하는 활동이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기가 어휘력도 늘고 또 문장력도 이제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제 습득되어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욕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아이가 쓴 일기를 일단은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먹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께서 고쳐주실 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스펠링, 철자 고쳐주시는 거랑 이제 문형 정도를 봐주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 글로도 아이들이 그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면 사실 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잘 썼구나 하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맘스TV 시청하시는 어머님들께 네. 영어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영어 교육은 이렇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영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일까요? 조금 급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 우리 아이가 학원을 이렇게 다녔으니까 이 정도면 이런 정도의 그 아웃풋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의 사고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배운 거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패턴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어머니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좀 훨씬 아이마다 조금씩 달라요.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고 좀 늦게 배우는 아이가 있고 이제 내 아이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셔서 비교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이라기보다는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